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오늘 토요일날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찾아뵀어야 했는데 좀 중요한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뭐 30분 정도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긴 있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시점에서 전달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점이 왔었고 좀 일정에 맞춰서 어제 전달하기보다는 오늘 전달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찍는다고 변명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복귀부터 해야겠죠. 저번 시황에서 복귀해드렸던 건 유튜브 기준이든 새로운 기준이든 비트코인 날봉 입장에서 장투 관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황에 전달해드렸던 건 이 32평에 오면 사야 되는데 이 9천만 원에 10%를 샀다고 판단을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32평은 열려 있고 그 새로 기다리실 분들은 9,800에서 9,300에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격에 꽂히지 말고 30평 세팅 하셔가지고 이 이평선은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 자리를 세팅을 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저번 주는 9,800에서 9,300이었던 거고 이 내려왔던 시점에서는 9,500과 9,900이었겠죠. 그러면 대충 평단가가 9,750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셨어야 해요. 혹여나 물리더라도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2024년도 3월에 만약에 9천에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자리에 10%를 잡으셨을 거고 4월달에 잡았다고 가정하에 9,750만 원 정도의 매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게요. 근데 이거에 맞춰서 좀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좋은 평단가를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시장에 늦게 참여해놓고서 저 평단가를 불어 하더라도 저만큼의 비중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 10%를 넣어야 나중에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장투 관점이기 때문에 물리면 최소 2년입니다. 최소 2년. 이거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0평을 지지를 지금 해주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30평을 지지해주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방향을 그들이 빠르게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올라가서 다시 32평 고점에서 눌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평선과 작도 여러 가지를 수렴을 통해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분명히 세력들은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야 차트쟁이들이 그걸 믿고 신뢰하게끔 만들죠. 이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돌리는 거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이 어떤 차트 공부를 일해서 너네가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거를 던져줘야만 이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져주는 거겠죠. 물론 이건 내피셜이에요. 제가 세력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차트를 보고 매매하고 그 이상이 되어야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쟁이로서의 분석을 진행을 하면 자, 일단 날봉 입장에서 우리가 이 채널을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세장이 유지된다라고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처음에 강세장을 확인하자라고 전달해줬던 이후로 아직도 비트코인은 깨지지 않았어요. 저 자리가 깨져야만 강세장이 끝났구나. 혹여나 잘못하면 비트코인이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수렴을 하고 있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4시간 단기 흐름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결국 비트코인을 지금 위쪽으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수렴을 만들었죠. 위쪽으로 하나 둘 셋, 아래로 하나 둘 세 번을 만들면서 위로 가도 할 말 없고 아래로 가도 할 말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 놨어요. 방향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는 마진쟁이들이 더 좋아하죠. 위쪽으로 돌파하면 롱을 치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깨지면 숏을 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의 우리 현물 입장에서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거냐? 몰라요. 장투 관점에서는 사야 되는 게 맞고요. 단기 흐름에서는 모릅니다. 얘가 오를지 내려갈지
내가 자신 있게 이건 올라가니까 베팅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차트쟁이 입장에서 확률을 보는 거죠. 확률. 저는 여기서의 확률은 떨어질 확률이 60%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40%의 베팅을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손절 세팅을 해 두시고 베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 전달해 드렸듯이 이 채널이 유지가 돼서 하단 채널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다시 저 고점을 가더라도 기간적으로 이 패턴이 2개월 만에 오는 거니까 2월 달에 오니까 이 자리는 2개월 만이니까 3월이죠. 여기는 5월이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홍연아 강세장이 점점 각도가 올라가겠죠. 각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요 파란색 채널로 보았으나 점점 더 강세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든지 시세는 급변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강세장이 또 올라간다면 5월이 아니라 4월달 중순에 올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을 비트코인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단기 수렴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5월달이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그 기간을 더 짧게 만들어서 4월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도는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1억 2천을 돌파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자꾸 말을 반복하는데 4월달 이내에 결정이 날 거고 4월달 이내에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은 강세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확장시켜가지고 1억 2천을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비트코인은 5월달에 여기에 올 수 있는 희망이 많이 사라진다. 다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6월, 7월달은 돼야 1억 2천을 넘을 수 있는 흐름을 그제서야 볼 수도 있어요. 4월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위쪽으로 가냐 아래를 가냐를 통해서 5월달에 이 자리를 가느냐 4월달에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날 거예요. 아래로 빠지면은 이 계획, 단기적인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덜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과거에 투자하신 분들. 자, 그럼 4시간 단기적으로 가면요. 자, 저번 시황에 어떤 걸 전달해 드렸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고 뭐 중심 자리에 내려왔을 때 에너지를 기다려라. 근데 빨리 내려오지 않고 떨어지고 나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요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수렴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공부하신 분들은 파동을 기다렸다가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7일과 14일 날 패턴을 확인하시고 손절을 세팅하시고 베팅하시면 되는 거고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사서 이 자리를 깨면은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팔아야 되는 시점은 아직은 그래도 더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빠질 게 더 10%라도 높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항상 어깨에 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의 역사 고점이 여기가 끝이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한 번에 무슨 2,500 떨어지고 그거 절대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분명히 패턴을 만들고 빠집니다. 쌍봉을 만들든 N자 패턴을 만들든 패턴을 만들 거니까 그 상황에서 메인 지표인 이평선이나 또는 다른 지표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비중을 덜어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비중을 얼마나 덜어내야 될지는 다음 시황에서 상황이 됐을 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빨리 다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셔라. 하나 더 팁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 분석을 통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고점에 8천만에 다 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바닥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종아리와 무릎 사이를 사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세팅해서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가 무릎이나 종아리가 맞았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차트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한 번에 고점에 다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를 하는 거니까 요 고점 자리에서 다 팔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패턴을 해서 빠졌을 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한 요쯤에 다 팔았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팔아서 한 요 정도가 이런 평균이 여기 아니지만 여기에 팔아서 평균이 요 정도가 세팅이 됐네. 그 다시 2천만까지 떨어졌을 때 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어깨쯤에 팔았어라는 전략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막 지금 비트코인 10% 빠질까봐 무서워서 다 파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 주신 걸 좀 답해 드릴게요.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메이저의 장이 언제 올 것이냐, 그리고 언제 올라갈 것이냐.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언제 올라갈지를 제가 다 맞추면 그죠? 돈을 막 끌어다 쓰겠죠. 그게 아니고 확률적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저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메이저의 개념이 조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 이제 메이저들이 점점 짜바리가 되고 있잖아요.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대표적인 리플이랑 이더리움을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비케는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비케를 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장투 관점을 갖고 계신다면 고작 100%, 200% 수익으로 만족하실 예정이셨으면은 이 판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리플만 답을 드리고요. 다음 시황 때 이더리움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 원화 차트를 보면 데이터가 조금 없네요. 월봉이. 네, 달러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차트 월봉 보시면, 자, 이거 이전에도 전달해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뭐 변함은 없어요. 또 질문을 주셔도. 왜냐면 장투 관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주기가 정말 수렴을 하고 일치한다면 리플은 2018년도 1월 달에 대상승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죠. 거의 뭐 달러라고 센트였던 급이 거의 100배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가 2021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은 약 3년하고도 4개월, 3개월 정도가 흘렀네요. 근데 이때는 리플이 과거처럼만큼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2011년도 4월달 이후에 3년 3개월이면 2024년도 7월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기가 정말 된다면 2014년도 7월 경에는 리플이 올라가야 돼 라는 기준을 정해두고 저 때 못 올라간다면 대응을 해야겠죠. 이거는 세 번째는 기회를 안 주네, 끝이다. 아니면 올라갔다면 목표가를 어디로 둬야 될지 라고 어렴풋이 분석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014년도 7월달에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저 근거가 될지를 각자가 보는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지표에서는 그 방향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자, 데이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캔들 하나하나가 월봉인데 과거에 2014년도부터 3개월 동안 패턴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공반대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때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리플에 물렸겠죠. 그리고 올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큰형이 올리면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이 쓰리바다 패턴이 나왔을 때 다시 못 올리면요, 이걸 상패로 가는 흐름이 맞아요. 근데 상패가 되기 전에 올려놓고 상패를 할 거라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7월달까지 지금 흐름이 큰형이 올라가겠네요. 얼추 맞아요. 막내 오케이 힘써주고 있고 수렴하고 있고. 그러면 리플이 2021년도에 정고를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엄청난 수렴을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렴은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돌파를 해서 정말 크게 올라갈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어요. 리플은 올라갈 겁니다. 언제? 2024년도 7월 달에. 근데 그렇게 될지를 두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달러 차트를 보고
이제 주봉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대지를 봐야겠죠. 뭐 단기적인 흐름을 전달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을 경우가 문제잖아요. 그럼 채널을 봤을 때 올라가면 2,000원을 돌파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세 번째 저항이고 요 자리에 눌렸다가 7월경에 돌파하면서 2,000원을 확장시키면서 3,000원 근처 정고를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 있고요. 돌파를 못하면은 요 자리 갔다가 어떤 상패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매도를 항상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리플이 상패가 되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1%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원 근처가 왔을 때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목표가를 얼마나 보냐? 저는 리플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불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2014년도부터 올라갔던 이 장 있잖아요. 지금 뭐 10배 이런 거 말고 리플 입장에서 대불장이 나면 100배 봅니다. 대불장이 안 나면은 5배에서 7배 봐요. 그러니까 리플은 2,000원대에서 4,000원대 되게 크게 잡아드렸죠. 일단 이 자리로 목표가로 세팅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 100배를 향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배면 8만 원이에요, 리플이. 야, 무슨 리플이 지금 2,000원 가도 행복하고 5,000원 가도 좋겠는데 8만 원을 간다고? 8만 원을 간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확률을 보고 준비를 할 겁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요. 그리고 제가 전달해 드렸다고 해서 정말 8만 원을 갈지 실패해서 한 5,300원 정도에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어차피 전달해 드려도 못 가져갑니다. 개미는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전달해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 원화 마켓 달러 차트를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사실 BTC 마켓이거든요. 근데 리플 차트가 BTC랑 비교를 했을 때 달러 원화는 좋아요. 근데 이 BTC 마켓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만원이라는 기대를 갖고만 있는 거지 여기서 다 팔 생각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경우에 5배에서 7배에서 대부분 뭐 내가 100% 투자했다면 최소 50%에서 70%는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를 혹여나 모르니까 갖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는 좋지 않아요. 올라가려면 2023년도 7월달 경에 올라갔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실패를 해가지고 새로운 손바뀜이 나거나 아니면 상패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 시황 때 비트코인 과연 위로 갔을지 아래로 갔을지 분석하면서 만약에 단타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수익 축하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질문 주신 거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